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너너블리의 이야기 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상한다 또는 간에 무리가 간다. 실제로 우리가 약을 복용하면 간을 통해 대사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작용기전으로 간을 손상시키는 약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약에 의해 간이 손상되는 현상을 DILI, Drug Induced Liver Injury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은 급성 간염, 간에 의해 갑작스럽게 염증이 생기는 환자의 10%를 차지하고 미국에서는 급성 간 기능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은 연간 10만 명당 10건에서 15건, 즉 1만 명당 1명꼴로 발생률을 보이는데요. 신약 개발 시 임상 실험이 3,000명 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약품이 허가를 받더라도 간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종 좋은 효과를 가진 의약품이 이 간독성으로 인해 회수되거나 시장에서 아예 퇴출되기도 하죠. 현재 천여 가지의 의약품과 허브 제품에서 간독성 유발이 보고되고 있고 이 목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이 간을 손상시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먼저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간세포가 손상됩니다. 여기서 급성과 만성은 3개월 전후로 지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간세포가 손상되는 간염의 경우 아미노 전이 효소라는 효소의 비율이 증가하고 혈액 내 빌리루빈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미노 전이 효소가 정상 상한치의 3배를 넘어가거나 혈청 빌리루빈이 2배 이상 증가하는 황달 증세가 나타나면 그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네요. 약물에 따라서 간세포를 광범위하게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고 간의 일부 구역만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급성으로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약 중에서 예측할 수 없는 특이한 손상을 일으키는 약이 있는데요. 반대로 간의 일부분에만 특징적으로 손상을 유발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 예로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의 경우 3번째 구역, 그리고 코카인의 경우에는 간의 첫 번째 구역을 손상시킵니다. 보통 3구역의 손상이 가장 보편적인데 이곳의 세포가 손상되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보다 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성으로 간세포가 손상되면 여기서 5에서 10% 정도가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담즙이 정체되기도 하는데요. 담즙 정체가 일어난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올라가는 아미노 전이 효소보다는 알칼라인 포스파타제라는 효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효소가 혈액 내에 검출되는 것은 해당 부위의 세포 내의 각각의 효소가 다른 부위보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물로 영향을 받은 부위가 다르면 죽는 세포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혈액 검사를 통해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의 증상으로는 지방증 및 지방 간염, 유가종, 그리고 간의 일부분이 괴사되거나 간 정맥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 원활해지지 않거나 골반 통증이 느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심한 경우이고 많은 환자들은 보통 증상이 없거나 피검사를 통해 발견만 되는 정도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불쾌감, 발열,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소변 색깔이 검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있고요. 보통은 회복하게 되지만
만약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간의 섬유화나 간 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으로 인한 간 손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치료하게 될까요? 우선 특정 치료법은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치료법이 밝혀져 있는 약은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이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을 사용해 치료하게 됩니다. 또한 약으로 인해 과민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즉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치료하게 되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도 증상이 약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환자가 마약이나 다른 간 손상 원인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간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가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한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간독성뿐만 아니라 어떤 약의 부작용을 판단할 때에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약에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약을 끊었을 때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다시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하고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약을 구입하거나 처방받으실 때 그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주시고요.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 간 손상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용량, 용법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